자, 앞에서는 광요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잘 보면 여기는 이제 광지덕장이 나오는데 앞에서는 요도라고 했고요. 여기는 보면 이제 지덕이라고 했죠, 그죠? 지덕 이렇게 했을 때 요걸 합치면 뭐가 될까요? 오늘날 말하는 도덕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도덕, 윤리 그리고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민주 시민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도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식으로 오늘날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효라는 것이 지덕이니까 지덕이라 지극한 덕 이렇게 되지만 사실 이 지덕은 최고 가장 가치 있는 최고 가치를 지닌 인간이 획득해야 될 뭡니까? 덕성이죠. 덕성이란 말입니다. 최고 가치를 지닌. 그래서 이 최고 가치를 지닌 덕성을 어떻게 광이니까 확장, 응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 했을 때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자가 얘기를 하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지교 이효야라. 그러니까 군자의 가르침은 뭐냐? 요 이자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한자로 할 때 써이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가장 재밌게 좀 더 확장해서 풀이하면 이거는 가지고라고 하면 가장 좋습니다. 가지고 이. 그러니까 군자의 교육, 군자의 가르침, 혹은 군자의 훈계, 군자의 인도, 뭐 어떤 것도 더 좋습니다. 이 문제는 교자는 가르칠 교자는 오늘날 영어로 얘기했을 때 단순하게 에듀케이션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그걸 포함해서 훨씬 더 넓은 범주에서 훈육을 한다, 인도한다, 가르쳐준다, 어드바이스 해준다, 깨우쳐준다, 뭐 모든 용어를 넣어도 되겠죠. 이 군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리더들이잖아요. 교양인, 남들보다 조금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 조금 더 훌륭한 사람, 성각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가르칠 때 요 가지고 있자라 그랬잖아요. 그 뭘 가지고 하느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주제인 효를 가지고서 한다 이 말이죠. 효를 가지고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을 깨워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 비가지이 일견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 집안마다 이럴 짓잖아요. 집안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매일매일 효가 뭐냐?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 응용한 어떤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효가 뭐냐를 보여주거나 요 견자는 보여주다고 해도 되고요. 보여주다라고 해도 되고 가르치다고 해도 돼요. 가르치다고 해도 되고 뭐 알려주다 해도 되고 깨우쳐주다 해도 되고 어떤 말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가르쳐주거나 보여주거나 그러한 성질을 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제 밑에 이제 쫙 나와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교이효 소이 경천하지 위인부야 자야라. 그게 뭐냐면 가르치기를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효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소이라는 말이 쭉 나와요. 소이는 다른 말 하면 근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들 하면 근거나 혹은 까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은 천하지 위인부. 그래 천하지 위인부는 뭐냐면 세상에서 부모가 되어 있는 사람을 조금 뭐냐면 공경하는 근거, 이유, 까닭을 알려주는 거예요. 효로서 가르치는 건 뭐냐?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생물학적으로 뭡니까? 나를 낳아줬죠.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주고 사회적으로 뭡니까? 나를 문화의식을 불어넣어주고 집안의 풍토를 전수해주고 그걸 쉽게 말해서 생물학적 그러니까 문화적 DNA를 나에게 물려줬어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부모님은 나의 뭡니까? 1차적인 원초적인 존재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그 까닭이 뭐냐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효로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교의제,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뭘 갖고 하느냐. 여기서는 앞서서 나왔던 효제할 때, 여기서는 효로서 하는 거는 부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로서 하는 거. 가르치기를 뭘 가지고 하느냐. 공경하는 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우에 있는 걸 갖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에 있는 건 뭐냐면 소위 경, 천하지, 위인 형제야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형이 있잖아요. 그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언니가 있고 누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형제 자매들은 뭡니까? 한 부모로부터 나온 뭡니까? 동기죠. 동기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있고 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사이에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생물학적, 문화적 DNA를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삭트는 인간적인 의식들이 이쪽이죠. 그 의식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형제가 있다고 했을 때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 사이에 우애가 돈독합니까? 나와 객관적인 형제 자매가 아닌 다른 사람 사이에 우애가 돈독합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 혹은 회사 동료 사이에 우애가 돈독하고 친하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처럼 혈육의 정을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알려준단 말이죠. 죄를 가지고서.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교의신, 소위 경천하지 위인군자야라. 이건 또 뭐냐면 가르치기를 신하가 뭐냐. 신하라는 것은 옛날에는 임금과 신하 이렇게 되지만 오늘날은 뭐겠어요? 임금을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 지도급 인사를 보고 혹은 대표자, 뭐 회사 사장 이렇게 본다면 요 신에 해당되는 거, 앞서 말한 요 신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지도급 대표가 아니고 요거는 구성원이겠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뭘 가지고 하느냐? 구성원이 해야 될 역할과 기능, 임무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가르쳐 보자 이 말이죠. 가르쳤을 때 그거는 뭐냐 그러면 경천하지 위인구냐.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왜 지도자가 되어 있느냐. 그 근거, 까닭을 일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렇죠.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당신은 나의 선배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료입니다. 그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점에서 선배입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적어도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나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유고 내가 당신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뭡니까? 근거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소위라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가르쳐 보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 덕성을 획득하는 양식이에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시경에 나오는 군자인 계제군자여 민지 부모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제군자라는 것은 뭐냐면 훌륭한 교양을 제대로 갖춘 젠틀맨, 신사여. 아니면은 굉장히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인간다운 풍모를 지닌 사람이여 민지 부모, 백성들의 부모답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백성들의 부모답구나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시경에서 노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결론 지을 때 비지덕. 그러니까 지극한 덕. 다시 지극한 덕은 뭐냐면 이거 최고의 가치, 덕성이라는 것.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설명했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면 기 숙능 순민 여차기 대저. 그러니까 누가 있잖아요. 백성을 잘 따라서 사람들을 잘 이와 같이 잘 따라가서 그거보다 큰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고의 덕이라는 것은 이런 정도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면서 앞길을 밝혀줄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광지덕이라고 써서 공자가 어떻게 쉽게 말해서 과연 우리가 덕을 넓혀가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 근거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논리들은 단순하게 봉건사회라든가 유교사회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서 관계망을 이루어가는 모든 곳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나 혹은 도덕이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